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검찰 수사 문제부터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오늘 기소 여부 결정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예, 검찰이 결론이 정해져 있는 예. 게임처럼 소환 통보를 하더니 압수수색을 갑자기 예. 또 추가로 하고, 그리고 사실상 뭐 기소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지금 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예.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서울중앙지검을 항의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만 이거는 추석을 앞두고 추석 민심을 대고 예.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 정치적 공격을 하는 거 아닌가 예.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의 대응책은 뭔가요? 그렇게 규정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이제 오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과 예. 관련되어서는 1월 달에 김건희 여사가 비공개 소환을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했거든요. 예. 그 뒤로는 지금 보면 전혀 수사가 진전이 안 되고 예.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야당 탄압에 가깝게 수사를 강하게 예. 뭐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유독 김건희 여사나 관련된 친인척들에 대해서는 물방망이도 이런 물방망이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점들은 저희들이 국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따지고 예. 또 필요하다면은 특검법을 비롯해서 예. 이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특검 발의는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특검은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예, 이미 발의를 이제 했고요. 예. 그 내용이 이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예. 사건과 관련해서 보면은 최근에 새로운 이 증거가 이제 언론에 예. 보도가 됐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은 자신이 직접 이렇게 물건을 사라 말아라 지시하지 않았다. 1인 매매를 했다고. 그렇습니다. 주가 조작을 했던 선수가 알아서 한 예. 것이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당시 해명도 했고 그렇게 입장을 유지해 왔는데 예.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이제 재판 과정에서 나왔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전혀 거기에 수사를 지금 진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문제를 포함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허위 경력과 관련해서 예. 무혐의라고 이제 판정을 했다는데 예. 그 누가 봐도 참 이렇게 문제가 있는 수사죠.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을 저희들 당 의원 전체 이름으로 발의를 해둔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아마 대통령이 네. 통과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예. 않겠느냐 하는 전망이 법사위원장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당 그렇습니다. 김도읍 의원이시죠? 예. 그런 뭐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아마 국정감사나 국회가 진행이 되면 국민적으로 정말로 이게 문제가 있구나. 예. 그냥 야당이 공세를 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네. 하는 게 아마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 과정에서 충분히 국민들과 저는 공감을 할 수 있다고 예. 생각하고요. 결국 저는 국민적인 공감이 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예. 그런 면에서는 여당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데 예. 저는 협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과의 공감이 가장 중요하다. 네. 국민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어떤 팩트 여부를 굉장히 드러낼 것이다. 이런 전략으로 읽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국민적 공감이 있으면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뭐 저희들은 그렇게 현재 판단하고 있고요. 예. 역대로 보면은 이명박 정부 때도 예. 내곡동과 관련된 특검을 했었거든요. 예. 그때도 보면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예. 가능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는 야당이 특검 후보 2명을 모두 추천을 예. 해서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였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제 이번 정기국회 과정에서 국민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저는 뭐 특검은 진행할 수도 있다.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와 검찰이 예. 공정하게 수사하고 예. 정말 특검이 실행되기 전에 그렇죠. 예. 발의가 됐다 하더라도 예.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예. 정말 어려운 민생을 머리 맞대고 함께 협의하는 협치의 정국으로 여당이 통 크게 이렇게 전환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여러 문제들 풀어갈 수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겠고 추석 앞두고 국민들께서도 태풍 이후에 굉장히 불안하실 예. 텐데요. 우리 윤석열 정부가 정말 민생에 올인할 수 있도록 좀 제대로 된 협치 국정 운영을 해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여당에서는 이 특검 문제를 야당이 들고 나오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물타기다. 이게 여당의 주장인데요.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없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도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나토 순방을 갈 때 이 고가의 보석 3점을 착용을 하고 갔지 않습니까? 예. 그게 시가로 거의 1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에도 문제가 있고 공직자 재산 등록 관련된 윤리법에도 문제가 있는데 대통령실의 해명이 거짓이거든요. 뭐냐면 2점은 지인한테 빌렸고 1점은 소상공인으로부터 샀고 신고할 금액 즉 500만 원이 넘지 않는다고 해명을 했는데 이게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부분이 거짓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각 한 점당 다 500만 원이 넘는 걸로 나오고 있고 뭐 진품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 요청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 포함해서 저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오히려 국정 운영에 부담이 크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당당하게 수사에 임할 건 임하고요. 그러나 진실을 밝힐 것에 대해서는 꼭 저희들이 총력을 다해서 함께 밝힐 그런 각오로 있습니다. 여당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새 비대위. 지금 집권 여당이 민생에 올인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저렇게 윤핵관들 중심으로 또다시 제가 보기에는 권력 투쟁을 그대로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좀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대통령을 고향 친구라고 불렀던 이제 분이 비대위원장을 맡으셨던데 저는 집권 여당이 빨리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추석 이후에 지금 물가도 불안하고 경기도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과 함께 좀 민생 대책을 세울 텐데 집권 여당이 이렇게 날이 새는 줄 모르고 저렇게 정쟁에 몰두하는 모습, 권력 투쟁에 몰두하는 모습 정말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인적 쇄신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이게 자평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원래 쇄신은 최고위층부터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권력이 큰 사람부터 모범을 보여야 그래야 변화가 오는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에 가장 가까운 곳부터 쇄신을 해야 그게 진짜 쇄신의 출발이 되고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꼬리 자르기처럼 일부 이제 행정관들 위주로 속가내듯이 이번 했던데요. 그 부분도 저는 오히려 이 대통령실 내부에 권력 다툼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니까요. 권력 다툼이라면 어떤 세력과 어떤 세력이 어떻게 다투는 건가요? 아무래도 뭐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그런 정치인들이 추천한 분들을 몰아냈다 이런 이제 평들이. 몰아낸 주체는 누군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위 검찰공화국의 주역들 아니냐. 그래서 검사 출신들이 보니까 좀 주도하는 것 같다 이런 이제 평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민생을 외면하고 권력투쟁에 몰두하는 여당 그리고 대통령실에 국민들이 참 깊은 실망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 지내면서 대통령께서 좀 민심을 잘 살피셔서 이런 점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곳부터 쇄신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좀 더 저는 쇄신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고위직부터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게 옳다. 이제 그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진짜 쇄신이 아니라 그러셨는데 진짜 쇄신하려면 누구를 원래 쇄신해야 된다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쇄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최고위직들이죠. 그러니까 실장들, 뭐 비서실장, 안보실장, 그리고 이제 수석들, 뭐 거기부터 이제 원래 바꾸고 그리고 내각도 좀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순서 같은데 행정관들을 먼저 이렇게 손을 대는 모습을 보면서는 참 준비가 안 됐다. 아마추어 정부라고 뭐 불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추석 밥상, 추석 어떤 가족들 모임 원래 정치 얘기를 좀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게 주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세요? 이따가도 여쭤보겠지만 여당, 아무래도 저는 이제 이 여당이 벌이고 있는 저 권력 다툼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저희들도 이제 민주당도 그럼 똑바로 잘 하고 있느냐 이런 질책도 아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민주당은 이제 그 전당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내부 다툼은 줄이고 정말 단합해서 민생을 위해서 이번 정기국회부터 정신 차리고 민생 대책에 올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시간은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전희경 전 네. 의원, 정무수석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민주당에서? 왜냐하면 저는 이게- 깜짝 놀랐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북한 사회주의 정권의 예. 하수인이다. 예. 뭐 이런 극악한 표현을 했던 예. 분이거든요. 그 쇄신을 한다더니 아이고야 이게 야당하고 싸우는 분을 비서관이라고 내정을 했다고 예. 해서 저는 이게 협치하자는 그것도 정무비서관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글쎄요 이게 협치하라는 이야기인지 싸우라는 이야기인지 시청자분들께서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정무비서관이 뭐 하는 자리인지 별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시니 하나 설명해 주시죠. 왜 정무비서관이 문제가 되는지. 정무비서관은 국회와 정당을 담당하는 비서관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입법, 그다음 예산 뭐 이런 거를 대통령을 대신해서 저희들 국회하고 협의를 하는 창구란 예. 말입니다. 예. 근데 그 창구를 담당하시는 분 얼굴이 간판이 예. 전임 정부,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거의 뭐 저주를 퍼붓던 분인데 예. 한마디 사과도 없고 뭔가 쇄신에 대한 결의를 국민들한테 밝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무비서관으로 왔다는 점을 볼 때 야당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 이걸 전희경 비서관께서도 TV를 보시면 예. 좀 보시고 그런 이제 각오를 먼저 좀 국민들께 밝히셔야 저희들하고도 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아니 그 설명하신 데 바에 따르면 정무비서관이 하는 일은 명확한데 그렇다면 정무비서관을 왜 저분을 임명했을까 하는 민주당의 해석 같은 게 있습니까? 그 자리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가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러니까 그걸 잘 예.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 아마도 이게 이제 윤핵관들하고 예. 대통령하고의 관계가 약간 달라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해석도 있던데요. 예. 저는 그래서 여당이 이런 이제 권력 다툼, 권력 분쟁이 예. 이제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이 있던데 조금 걱정스러운 대목 중에 하나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